안녕하세요. 김우중입니다. 오늘은 5앱 유튜브 가이드 두 번째 시간으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5앱의 반복학습 노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아이콘에서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반복과 어울리는 그림을 고르시오입니다. 각각의 화살표는 복습을 뜻합니다. 즉, 1번 같이 몰아서 복습을 하는 게 좋은지, 2번 같이 등간격으로 띄엄띄엄 복습이 좋은지, 아니면 3번 같이 처음에는 좀 자주, 시간이 갈수록 천천히 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 3번이라고 찍으셨을 걸로 압니다. 즉, 초기에는 자주 복습하고 뒤로 갈수록 가끔 복습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영어로는 spaced repetition이라고 하는데 이 간격은 뒤로 갈수록 늘리는 게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패턴에 대하여 실험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에빙하우스인데요. 이분은 기억과 망각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그 실험 대상이 되어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즉, 기억과 망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인데, 이 곡선을 먼저 보면은 이 노란 선이 기억력에 해당합니다. 즉, 처음에 학습을 했을 때는 기억력이 100%이고 시간이 지나면 기억력이 감소하고 다시 복습을 하면 기억력이 다시 원래대로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면 망각이 일어나고 복습에서 올리고 시간 지나서 망각하고 복습에서 올리고 시간 지나서 망각하고 입니다. 이 패턴이 중요한데, 즉 망각의 기울기는 처음에는 좀 가파르다가 복습이 진행될수록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에 맞게 복습도 천천히 약간 간격을 늘려가면서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시중에는 이 그래프와 비슷한 그래프가 많은데요. 또 이 각각의 복습 사이의 간격을 도대체 얼마로 해야 되냐, 이게 1시간이냐 하루냐 일주일이냐에 관한 논쟁이 붙은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이 중요하지, 갈수록 천천히 해야 된다는 패턴이 중요하지, 이 간격은 누가 무엇을 외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에빙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에빙하우스 자신이 이와 같은 무의미한 단어를 외웠습니다. 무의미한 단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무의미 음절이라고 nonsense syllables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미 단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단어를 외운 건 아니고요. 자신도 모르는 없는 단어를 만들어서 외웠는데, 바로 만들자마자 외우면 그 실험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천 개를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랜덤으로 몇 개씩 뽑아서 시간을 재면서 외웠습니다. 그래서 즉 이분이 이걸 외우는 거랑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단어나 아니면 수학 공식이나 이런 걸 외우는 거랑은 주어와 목적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간격은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앱의 반복 곡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앱은 이 AW가 각각 air, water, earth를 뜻하는데, 에어 영역은 미암기 영역, 그 다음에 워터 영역은 일단 암기 영역, earth 영역은 완전 암기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앱을 시작하면 모든 단어는 에어 영역, 미암기 영역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단어를 암기한 후 문제를 풀어 맞추면 이 단어는 물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물론 이렇게 물 영역으로 한번 이동할 때 이 숫자는 1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한번 외워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행동을 기계가 시뮬레이션해서 물 영역에 있던 단어를 다시 에어 영역으로 밀어 올립니다. 하면 학습자는 다시 외워서 내리고 기계는 시간이 있다가 다시 얘를 올리고 학습자는 다시 내리고, 결국은 학습자와 기계가 서로 밀당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요. 5번째는
결국은 물이 아니라 어스 영역으로 도착해서 최종 종착역에 도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에어에서 시작한 단어를 반복을 거쳐 어스로 보내는 게 오웹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방금 그 에빙하우스 반각 곡선에서 알아봤듯이 복습은 천천히 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떠오를 때는 좀 자주, 뒤로 갈수록 천천히 기계가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기본 주기는 1일, 2일, 4일, 8일이고요. 그 대신 이렇게 학습자의 성향에 맞게 설정해서 다른 주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분은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쉬운 단어도 이렇게 5번을 반복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오웹에서는 땅으로 직행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 쉬운 단어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는 바로 최종 목적지인 어스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기능은 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든 단어를 다 잡아서 한꺼번에 어스로 다 보낸 다음에 암기 끝 하면 좀 허무하죠.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으로 직행 기능을 이용해서 보낸 때에는 적립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은 반드시 단어를 풀어서 에어에서 워터로 내려보낼 때에만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앱에서 이러한 동작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모든 단어 리스트가 전부 다 금색인 이유는 원어민 발음을 전부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단어장에 들어가서 2단어 정도를 선택한 후 물 영역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앱을 종료하고 하루를 기다렸다가, 즉 단어가 떠오르는 데 필요한 시간 하루를 기다렸다가 다시 그 단어장을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 영역에 있던 단어가 공기 영역으로 올라오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단어장을 탭하고 가장 위에서 2단어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험 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 시험 보기 버튼 위에 땅으로 직행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최종 목적지인 땅으로 보내는데 여기서 적립금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버튼은 꼭 아는 단어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취소를 누르고요. 저희는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이렇게 단어보다 보기가 약간 늦게 뜨는데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시선은 학습자의 시선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맞춘 단어가 물 영역으로 갔는데 즉 확인하고 싶으면 물 영역에 가보면 방금 가라앉힌 2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공기 영역으로 가고요. 이 상태에서 앱을 종료시킵니다. 앱을 종료시킬 때는 뒤로 가기 버튼, 즉 백 버튼을 연속으로 눌러주면 됩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기계 옆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더니 좀 몸이 피곤하네요. 자, 그럼 앱을 시작합니다. 여기 이렇게 환영 멘트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설정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완기초 단어 왼쪽에 보면 조그만한 이렇게 회색 바가 있는데 이 회색 바는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리스트를 뜻합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로 들어갔을 때 2 단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2 단어가 떠올라서 시험 바구니에 추가되었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즉, 기계는 복습할 2 단어를 공기 영역으로 보내고 단지 보내기만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올랐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 체크를 한 상태에서 학습자 눈앞에 대령시킵니다. 요 밑에 보면은 이 깔때기 모양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모든 단어가 다 보이고 한 번 또 누르면 선택된 단어만 보입니다. 가끔 떠올랐을 때 이렇게 모든 단어가 다 보이면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두 단어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뜨면 깔끔한데 꼭 이렇게 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자는 오늘의 학습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계가 자기 밥상에 올려놓은 두 단어를 먼저 시험을 봐서 가라앉힙니다. 이 두 단어의 뜻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눌러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합니다. 그럼 녹색 버튼을 따라가서 가라앉히겠습니다. 방금 했던 작업을 정리해보면 가라앉히고 시간이 지나서 학습자가 그 단어장을 다시 방문했을 때 기계는 주인님 이 단어들을 먼저 시험을 보시고 학습을 진행하세요 하면서 떠오른 단어들을 시험 체크한 상태로 눈앞에 대령시킵니다. 그러면 학습자는 그 단어들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오늘의 학습을 또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즉, 오앱에서는 자투리 시간에 점심시간, 자기 전, 버스 안에서 시간 날 때마다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들어왔을 때 복습할 단어들을 기계가 알아서 챙겨줍니다. 그리고 알람 기능이 있는데 사용자가 단어를 가라앉힌 상태에서 앱을 종료하고 너무 오랫동안 앱을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떠오른 단어가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가 알람이 옵니다. 그러면 또 마음이 약해져서 들어와서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우측 하단에 보면 카드 학습이 있는데 여기에는 기존의 깜빡이 기능부터 해서 구간 반복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